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7일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이 기생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기생 기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범죄 집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가게를 얻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는 돈 못 번다. 지금에는 장사도 안 되고 앞으로 식당도 장사가 안 돼서 앞으로 하기도 힘듭니다. 달성. 제가 그 예상을 했잖아요. 오늘 내가 이제 금값을 보니까 그 1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우스운 얘기를 절대로 저는 우스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 유튜브를 보거나 뭘 보면은 본 사람들은 돈 좀 벌었을 겁니다. 그래서 금값이 내가 한 20년 전에 한 돈에 100만 원 갈 것이다 얘기했지만은 지금에는 무한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금값이라는 게 그 금값을 전망하는 골드만삭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전문 투자 기관들에서 전망을 하지만은 그것은 전 세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전망도 생기고 전망도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지금에는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고 극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금값이 옛날에 오일 쇼크, IMF 사태 때 엄청나게 올렸다가 나중에 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투자하는 것도 주의하라. 그런 얘기는 그거는 전 세계가 이제 정상적으로 자유무역이 잘 돌아가고 경제 성장률도 2자리로 올라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 얘기가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거는 요즘에는 그런 정상적인 국제사회 아니면 나라 살림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그 전망이고 앞으로 예상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지금에는 전망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 전망도 불투명하고 예상을 할 수 없다. 예상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전 세계의 경기는 불투명하다.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리창처럼 투명해가지고 앞을 쫙 내다봐가지고 앞으로 경기 전망도 예상을 하고 예언가들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거울이 아니라 완전히 벽이 쌓여서 앞으로 내다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전 세계는 환경 때문에 경제가 부도나고 전 세계가 자유무역 체제가 비정상적으로 붕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수입 수출 자유무역주의가 파행이고 파행보다 더 나쁜 완전히 극한 상황으로 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못한다는 게 금값이 한 돈에 1,000만 원씩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금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투자 주의보를 경계 발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폭삭 떨어지기 쉬우니까 주의해라. 그렇게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거는 전 세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앞을 내다보고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경고도 못해요. 지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전망이 불투명하고 경제도 불투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내다볼 수 없다. 유리창같이 흔하게 내다봐야 전문가가 전망도 할 수 있고 얘기도 내놓을 수 있지만 지금에는 없다는 얘기죠. 완전히 앞이 다 막혀가지고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귀신이라고 해도 전망은 확실히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100살 가까이 먹었지만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운동하고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검색을 해본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제가 이제 금값을 계속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면은 금 20돈이면은 시골에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살 수가 있어요. 20돈, 30돈이면은 한 돈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30돈이면 3일은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 앞으로 넘겨가면 3천만 500, 4천 가까이 되는데 시골에 조그마한 귀신 같은 집은 살 수가 있어요. 30돈, 40돈 가지고 있으면은 금을 그 정도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뉴스에 들어가 보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계속 검색을 해보고 여기 물어보고 저도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생 사업체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붙어먹고 사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가지고는 장사가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또 집 주변에 운동하면서 쭉 봤는데 가게가 안 나간 게 수두룩해요. 그 상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도 이제 이용사, 미용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발소 이런 걸 좀 차릴까 해서 싼 가게를 이제 알아보고 인터넷에서도 찾아보는데, 전라북도, 전라북도 나운동 같은 데는 한 4천만 원짜리 상가도 꽤 좋은 게 많이 나와요. 2천에서 3천만 원짜리 상가도 꽤 많이 나옵니다. 5평, 7평. 이발소 하는데 큰 가게는 필요 없습니다. 장소가 좋은데도 꽤 많이 나옵니다. 이때 상가를 사놓는 것이 괜찮습니다. 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모두 상가를 임대한다고 붙여놨는데 상가는 안 나가니까 상가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상가값이. 이때 상가를 사놓는 게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요. 금값은 이제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100만 원, 1000만, 한 돈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할지도 몰라요. 누구도 예상을 못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전문가, 투자의 레전드 신인, 귀신이라고 해도 지금 전망을 내놓는 것은 무모하다. 그거는 맞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전망이라는 것은 앞을 내다볼 수 있고 멀리 내다볼 수 있을 때 전망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에는 불투명이라는 것은 완전히 벽처럼 막혀 있어서 앞이 안 보입니다. 경기가 살아날 것인가? 이 불경기가 언제 좋아질 것인가? 그리고 국제 무역 질서, 국제 시장 질서는 언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인가? 완전히 비정상적이잖아요. 국제의 그 무역 질서,
국제의 그 시장 질서가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파행, 극한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비정상적입니다. 제도권이 없는 그 가짜 돈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게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가 경제,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끝없는 추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들이봤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빚이 지금 엄청나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잖아요. 그 IMF가 그 발표를 했더라고요. GDP 거의 100% 가까이 70% 80% 앞으로 4, 5년 6년 후에는 전 세계의 그 나라의 GDP 대비 거의 100% 가까운 120% GDP를 넘어서 더 빚더미에 완전히 산처럼 쌓여서 압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20년 전에 하면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15년 전에는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환경이 나쁜 이상 전 세계에서 천재, 뭐 손오공처럼 귀신이 나온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주식시장이 좀 살아나면은 기업을 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식에서 운영 자금을 많이 조달하기 때문에 민주자유시장의 그 기능이라는 그 꽃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건 좋고,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 살아나야지 너무 침체가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좀 주식을 해서 돈도 벌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도 벌고 해야 경기가 좀 돌아가긴 돌아가겠는데 부작용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버블이 심하면은 나중에는 국가 부채, 그다음에 개인 부채, 가정 부채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국민들은 전 세계 국민 전체가 파산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 은행이라든가 국가에서 빌려준 돈을 못 받아가지고 전부 다 탕감 처리를 해준다. 그렇게 된다는 가정 하에서 생각해 보면 큰일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정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데 쓰기 때문에 집이 날아가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개인 가정 부채, 국가 부채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부동산이 완전히 뛰고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오늘은 얘기를 했어요. 뭐 수없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저 뭐 영감탱이가 뭐를 안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절대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봐야 뭐 좋은 것도 없고, 앞으로 내가 볼 때는 금방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금값이 한 돈에 500, 1000만 원 한다. 많이 예를 들어서 금 한 돈에 1000만 원 한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은행 털이 강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금방 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기생 기업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붙어먹는 기업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은 범죄형 기업형 범죄형이 있다는 얘기죠. 범죄 집단이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그걸 갖다가 기생 기업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기업은 가계를 얻어서 아니면은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 운영을 해서 최대 이윤을 창출해서 그걸 이제 회사에서 이윤을 취하고 그다음 직원들한테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인데 지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붙어먹는 기업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생형 기업, 비정상적인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지죠. 그렇게 되면 범죄 집단이 점점 많이 심해지고 거리를 다니기도 힘들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 불안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이 내가 지금 100년 가까이 살지만은 이렇게 장기간 불안기가 온 경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경기라는 것이 사이클링이 있거든요. 10년, 15년 주기로 경기가 나쁘면은 다시 또 호경기가 딱 나타나고 호경기가 한 10년 있다 보면 또 불경기로 쭉 내려가고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정상 사이클이 이어지는데 지금에는 환경 파괴로 모든 것이 불투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완전히 비정상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비정상적이에요. 파행입니다. 쩔룩발이 사람들이 쩔룩발이 인생을 산다. 마찬가지잖아요. 파행 행정, 파행 국가, 파행 환경. 그게 파자가 쩔룩발이 파자입니다. 쩔룩발이 파, 단일 행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쩔룩쩔룩하고 다니는 걸 한 반은 정상이고 반은 비정상이다. 그걸 갖다가 저 사람은 완전히 쩔룩쩔룩 하면서 비정상으로 걸어 다녀요. 그걸 갖다가 파행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반 정도는 걸고 아니면 기어다니고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이제 구어가 우리가 파행이라고 하는데 쩔름발이야 이렇게 구어잖아요. 그걸 갖다가 문어체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파행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냥 말로 하는 걸 갖다가 구어라고 합니다. 그냥 말로 할 때는 정상적이 아니야. 쩔름발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글을 써가지고 표현할 때는 파행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문어체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외국의 유명한 집단 투자업체에서 여러 가지 투자업체가 많잖아요. 대표적인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데서 이제 앞으로 금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되는 말을 많이 내놨잖아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5,000를 넘을 것이다. 온스당 4,300, 4,400대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12월 전까지 $5,000 넘는다.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지요. 내년에는 온스당 $10,000, $20,000, $30,000 누구도 예상을 못합니다. 누구도 예상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양극화가 심해요. 벌어먹는 직업도 양극화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없어요. 시골에서 아파트 살라고
모이고 뭐 그렇게 하나요? 서울에 똑똑한 아파트 있는 그런 곳이나 중개사들이 복잡복잡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벌어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나라의 정책, 규제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발소, 미용소는 정부에서 뭐 주택 정책, 무슨 규제 정책을 발표하고 내놔도 이발소, 미용소는 영향이 제로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는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요. 만일에 뭐 부동산 같은 데에는 고액의 집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를 파고 살 때 할 때 양도 차액의 100%를 회수하고 그다음에 보유세는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세율을 엄청나게 올려서 보유세를 엄청나게 징수하겠다. 그러면은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 매매가 안 돼가지고 그런 규제 정책을 국가에서 펴게 되면은 공인중개사들은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미용소 이발사에서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좋다고 그러지만은 공인중개사가 이때 잘 되는 것은 서울에 똑똑한 집 한 채 사겠다는 그 지역에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는 완전히 돈방석에 앉아서 돈벌이 하겠지요. 그렇지만 시골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안 옵니다. 시골에 누가 거래하러 오나요? 시골에는 점점 아파트가 떨어지는데 거기 몰려드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파리를 날리고 있으니까 안 되지요. 그렇지만 이발소, 미용소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해도 그렇게 많은 영향을 안 받고 꾸준히 손님이 온다는 얘기지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그 덩치가 크니까 한번 금액이 크면은 돈을 왕창 벌지. 그리고 좀 앉아서 쉽게 한다. 그것뿐이지.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 유튜브에 되면은 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해서 금이 그렇게 중요하나? 전 세계는 근본이 그 금융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살고 서로 뭐 사고 팔고 할 때 무슨 그 가치를 판단하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치하고 서로 바꿔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돈이 없어요. 그 지폐가 없어서 그냥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우리 그전에 뭐 상평통보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엽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서로 주고팔 때 그 엽전을 돈으로 계산해서 주고사고 팔잖아요. 그게 발달해가지고 지금 지폐, 뭐 달러나 우리 한국의 5만 원짜리 이런 걸로 서로 쓰잖아요. 그게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근거가 가장 근본에 어디에서 나왔느냐? 금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금에. 그걸 갖다가 근본이 제도라고 그래요. 전 세계의 그 돈, 뭐 그 나라의 뭐 중국의 위안, 그다음에 그 뭐 일본의 뭐 먼 돈, 우리나라의 그 돈, 달러 이런 돈은 전부 다 그 종이 돈이잖아요. 종이 돈입니다. 그 물건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금을 비교해서 그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갖다 근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가치를 보장 못합니다. 금이 우리 금을 갖다가 물건을 살 때 야 이게 금 몇 돈이다 그러니까 이거 팔고 금을 줘.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불편하니까 나온 것이 이제 지폐, 엽전 이런 것이 나왔지요. 요즘에 신용카드 이런 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게 근본이 되는, 그러니까 가장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근본이 되는 물건이 뭐냐? 그게 금입니다. 그래서 근본이라고 합니다. 근본 본자 씁니다.
벗을 잊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가치를, 위치를 보존해 준다. 그래 그게 전 세계의 은행, 그 돈의 가치는 금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를 보장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근본이 제도가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채택하고 있는 것이 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그렇게 올라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전부 다 그 중앙은행에서는 금을 전부 다 사놓잖아요. 불경기면 금을 더 많이 사놓지요. 원래 불경기가 아니고 경기가 잘 돌아가고 국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 수입 수출이 되고 자유 경제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중앙은행의 몇 프로는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만일에 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나라가 금을 1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중앙은행에다가 넣어놨다. 그러면은 돈을 얼마를 찍어내가지고 시장에서 종이돈을 만들어내나. 그 100만 원어치 가격만치만 돈을 찍어서 시중에다가 그 돈으로 장사할 때 서로 돈 받고 사고 팔고 할 때 그걸 쓰라. 금은 무겁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근본이 제도입니다. 금이 100만 원치가 있으면은 그 지폐로 발행할 때 뭐 100만 원 금을 사는 게 있는데 몇 억만 원을 종이돈을 발행하면 안 됩니다.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 금방 올라갑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기본 금융 정책의 기본 틀은 그렇게 돼 있어요. 금 1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화폐를 1조를 발행해 가지고 유통시킵니다. 그렇게 해야 물가 안정이 돼요. 그게 원칙이지요. 그걸 이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지폐를 막 찍어낸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일에 금 100만 원밖에 없는데 5천만 원어치 종이돈을 찍어놨다. 그러면 엄청나게 물가가 뛰고 안 됩니다. 버티지 못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찍어내지 못하지요. 귀신같이 알아요. 국제에서도 다 압니다. 국제사회, 국내에서도 대만에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율 감시국가로 지정이 막 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파악해가지고 대만의 국제사회에서도 알고 나라에서도 알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금을 사서 놓잖아요. 전 세계에 지금의 금을 사가지고 금이 없습니다. 지금의 금을 사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종로에 가가지고 돈 100억 1000억을 가지고 파는 가게 가가지고 금을 사려고 해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사요. 내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사람이 이제 금을 이제 10돈을 살라고 팔라고 이제 금방에 갔는데 지금의 금 한 돈이 100만 원씩 거의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세보다 110만 원 정도 더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살게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붙여서 산다는 얘기예요. 금값이 안정될 때는 이 금반지는 얼마로 떼고 많이 한 돈에 100만이라고 그러면은 이것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해서 90만 원밖에 못 드립니다 해서 배짱을 쓰면서 이제 사요. 근데 요즘에는 더 붙여서 산다는 거예요. 만일에 시중에 금이 한 돈에 80만 원 한다고 그러면 90만 원 줄 테니까 파세요. 그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금 투자해야 되겠다. 절대로 못 삽니다. 못 사요. 지금의 돈을 아무리 가지고 금방
가도 못 사요. 그 금법방에서도 안 내놔요. 왜냐? 금이 자고 나면 오르잖아요. 자고 나면 오르고 자고 나면 오르고 하는데 왜 팔아요? 자기들도 오늘 팔고 사올 때 더 주고 사올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안 팝니다.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